안녕하세요. 세계 통제화를 위해서 가장 큰 공룡 기업인 구글, 그 구글의 CEO였던 슈미트, 에릭 이머슨 슈미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왜냐하면 정치랑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약 10년간 CEO로 일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알파벳이라는 회사로 갔죠. 그런데 이 사람과 그 현재의 구글과는 아직도 연관성이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알파벳라는 그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도 알파벳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전문가로서 뭐를 하냐면요. 렉시컬 어널라이저 그러니까 이 단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컴퓨터로 다른 문장에서의 그 단어 인식력과 연관된 그런 프로그램을 이 사람이 특히 전문가라고 그러네요. 뭐 어쨌든 그 개인적으로 누가 무엇을 말했을까라는 것을 의미 포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lexical analyze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이 그쪽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그쪽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슈미트라는 이 사람은요, 자기가 굉장히 그 오픈되게 얘기를 해요.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민주당 지지자다. 이렇게 이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위킬릭스 거기서 따오는데요. 그 위킬릭스라는 거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그 세계적인 정보를 많이 다루는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이트가 굉장히 보통 사람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사이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고요. 그리고 슈비트가 이 미국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그 오바마 그 대통령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그 informal advisor니까요. 공식적이지 않은 그런 그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고요. 뭐 자문 같은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슈미트는 구글이 그 정부 관련돼서 일하는 것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 쪽이니까 또 그 여러 가지 그 신재생 에너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있게 일을 하고요. 이 문제는 이 슈미트의 부인이 굉장히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슈미트의 특색은 뭐냐면요. 미 국방부의 프로그램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해줘요. 그러면서 힐러리가 지난 2016년 대선에 나왔을 때도 그 힐러리 캠페인을 하는 그런 어떤 회사를 이름이 그라운드워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투자자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자본을 그만큼 대주는 거죠. 그래서 힐러리와 오바마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뭐라고 인식을 하고 있냐면요. 이것이 이제 좀 개인들로서는 구글의 문제점이라고 비판을 받게 돼 있죠. 뭐냐면 부시가 그 9.11 사태의 그 원인이 누군지는 뭐 제가 여기서 말할 건 못 되지만 그 사건 이후에 아무튼 그 애국법이라는 패트리엇 액트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에 굉장히 이 슈미트라는 사람은 굉장히 우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미국을 안에 있는 모든 개인들은 그 애국법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국가기관이
하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 세대는 굉장히 그 안면 인식, 그러니까 사진이나 뭐 기타 디지털 그런 화돼 있는 그런 사회다. 이런 사회가 과거에는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지지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빌더버그 잘 아시잖아요. 그 그룹에도 있고 삼변회의 멤버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 사람 슈미트는 또 베르그그루엔이라는 그런 연구소에도 굉장히 액티브한 멤버라고 그래요. 근데 베르그그루엔 그 센터를 시작한 사람은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이 사람이고요. 그레이크 칼혼이라는 사람이네요. 근데 이 사람도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그래서 LA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 회사 자체가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계화 뭐 또는 세계 통제화라 그래야 되나요? 이 기관이 하는 거는 세 가지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21세기 위원회, 뭐 유럽의 미래 위원회, 뭐 그런 게 있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장기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위원회, 뭐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센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싱크탱크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기관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현재 그 21세기에 와서는 사람들이 글로벌하게만 생각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거에는 그 서구 중심적인 세계화만을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좀 더 다극화된 세계화로서의 문제점 이런 거를 뭐 다루고 있다고 그러네요. 가령 예를 들어서 21세기 그 운영위원회라는 곳에서요. 그러면서 이 싱크탱크에서는 2013년에 그 중국을 이해하자 뭐 이런 그 회의를 베이징에서 열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시진핑 주석이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의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베르그 그루엔 인스티튜트가 2017년 10월에 바로 아마존의 베조스가 주인으로 있는 워싱턴 포스트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아마존이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일종의 세계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언론사를 갖고 있는 게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라는 거죠. 근데 워싱턴 포스트는 희한하게도 그 미국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트럼프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런 거에 골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국 중심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화 세력으로서는 그런 트럼프가 못마땅한 거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뭐 수출입도 불편하고 뭐 미국이 중국에 대항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제재 있잖아요. 뭐 기술적으로 이전하는 거를 막는다든지 또는 그 중국 학생을 어느 정도 제한해서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그 대적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트럼프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런 거에 골몰하고 있는 세력이 세계화 세력이고 미국 민주당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이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이 베르구르엔 센터는 중국에다가 2018년에 베이징 대학 내에 그런 뭐라 그러나요? 브랜치 같은 것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자꾸 그 아마존에 대해서 동시에 얘기를 하냐면요. 그 오늘자 신문에서 보니까 아마존이 24시간 내 배송을 하겠다. 근데 이제 프라임 회원한테 돈을 받으면서 뭐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그 월마트나 타깃이나 이런 비슷한 업체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그래요. 그런데 아마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여지껏. 근데 한국처럼 하루 내 배달을 완료하겠다 막 이랬다는 것은 지금 공영 회사로서 모든 걸 장악하겠다는 거죠. 유통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마존을 이용해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것이 중국에서 생산된 대부분이 그런 제품을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일단은 중국이 공장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조업이 여러 가지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통구조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은 아마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마존이 지금 또 24시간 내 배송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죠. 점점 더 최강의 세계 물류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것을 설명하려면 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